안녕하십니까, 김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케이지 레슬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큰아들 김호진 군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 다니엘 코미어 선수의 테이크다운, 하빈 누르마고메노프 선수의 테이크다운, 최근에는 또 콜비 쿠빙턴 선수의 테이크다운 분석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선수들의 개개인의 테이크다운 스타일이 다 조금씩 다른데, 이 선수들이 지금 정상급에서 상대를 잘 넘어뜨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케이지 레슬링의 기본이라든지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그런 선수들의 개별의 또 테이크다운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지 레슬링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시대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영상에서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인이 아마추어 선수나 아니면 프로 선수를 하시더라도 본인이 기술을 잘 몸으로는 쓰는데 이런 체계로 쓰는 거구나라고 모르고 쓰셨을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한번 복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겠고, 사실 MMA를 실제로 하지 않으시고 타격기만 하시더라도 사실은 레슬링 공방 같은 거는 이해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경험이 없으시고 지식이 없으셨던 분들께서는 한번 오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종합격투기를, 로드 FC나 UFC 경기를 TV에서 보실 때 좀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케이지 레슬링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정통 레슬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통 레슬링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상대가 태클을 들어가면 방어하는 사람은 스프롤이라는 동작을 해서 방어를 합니다. 왜 이런 동작을 하는 거냐면, 제가 호진이의 다리를 잡으려고 들어가니까요, 이 다리를 못 잡도록 뒤로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뒤로 빼주는 거죠. 이게 순수 레슬링의 가장 기본 중 하나입니다. 근데 초창기에 케이지는 이 스프롤 동작을 못하기 때문에 타격가의 친구가 아니라 케이지는 레슬러의 친구, 그리고 타격가의 적으로 처음에는 받아들여진 거예요. 보시면 스프롤을 해야 되는데 뒤가 막혀있죠. 막혀있으니까 다리를 뒤로 못 빼니까 잡혀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케이지에서 싸우는 게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격투가들도 있었을 정도로, 지금 기준에서 보면은 참 믿기 힘든 말이기도 한데, 지금 뭐 기술이 너무나 발전이 됐으니까요. 처음에는 기술이 좀 지금처럼 올라오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술이 막 3G, 4G, 5G 발전하는 것처럼 종합격투기의 기술도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발전을 하는 게, 사람들이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뒤에는 막혀 있어서 뒤로 스프롤을 할 수는 없는데, 뒤에 서 있는 벽에 체중을 싣고 좌우로 넓힐 수 있는 방식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뒤로 뺄 수는 없지만 제가 잡으러 들어가면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테이크다운을 맞는 방식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지 테이크다운에서의 기본 중 하나는, 태클이 들어오면 방어하는 사람은 태클 치는 상대의 머리 쪽으로 몸만 틀어주시면 효과적으로 더블렉 테이크다운을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을 틀어주시고 머리가 일로 가게 들어오면 이쪽으로 다리를 벌리면서 틀어주시면 상대의 이 테이크다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다리를 벌려서 하는 방어가 나오면서 사실은 갑자기 케이지 레슬링에서 케이지는 레슬러의 적이 되어버리고 갑자기 타격가의 친구가 됐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뒤에 케이지를 이용해서 이게 딱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레슬러가 태클을 쳤을 때 타격가는 다리를 벌려서 틀은 다음에 이 뒤에 기대는 힘을 이용해서 상대의 머리를 막 눌러버릴 수가 있었어요. 사람은 머리가 물리면 힘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짓수에서도 골반을 잡아놓거나 머리를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케이지를 이용해서 타격가가 레슬러의 머리를 죽여버리니까 레슬러들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하나 케이지를 또 이용한 디펜스, 타격가들이 친구로서 이용한 게 뭐냐면, 싱글렉이 잡혔을 때, 싱글렉 한 다리 잡는 태클을 했을 때 레슬링에서는 방어가 같이 낮춰주고 손을 뜯은 다음에 다리를 뒤로 해서 빼줍니다. 근데 케이지에서는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MMA 무대에서는 잡힌 사람이 머리나 밀어주면서 그냥 케이지에 기대려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케이지에 기댄 상황에서 다리를 뜯거나 아니면 여기에 아예 기대서 안정적으로 끌어올려서 테이크다운을 방어를 하거든요. 이게 순수 레슬링 질서에서는 안 나오는 게, 순수 레슬링이다 하면은 다리가 잡혔는데 싱글렉으로
저기 이렇게 뒤로 방어하면 호진이는 저를 데리고 레슬링 그 원 바깥으로 나가면 1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순수 그 아마추어 레슬링 그 시합을 나갔을 때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저도 MMA 선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싱글렉만 잡히면 바로 레슬러들처럼 스프를 해서 뜯고 이게 아니라 잡히면 이렇게 이게 결국은 상대방이 밀면 케이지로 가서 머리 밀고 때리고 괴롭히는 이 저 패턴의 방어들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순수 레슬링하고는 안 맞지만 MMA 레슬링에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태클을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새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죠. 뭐 존 존스부터 해서 하빈 누르마고메도프나 콜비 코빙턴 이런 선수들이 사실 지금 거의 일가를 이뤄서 상대들 막 테이크다운 시키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한지 한번 볼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상대방이 뒤로 밀려서 타격가가 케이지에 기대서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방어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기저면을 넓혔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대로 뽑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 사람은 뒤에 기대서 다리를 벌렸기 때문에 기동성이 없습니다. 움직여서만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게 발전이 되냐면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면 넓혀진 다리를 당겨서 빼려고 하면 힘드니까 한 다리만 살짝 뒤로 빼주고 그 다음에 이걸 걸어서 중심을 잃게 하거나 아니면 이 다리를 빼줘서 이 사람이 이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그대로 밀고 들어가서 결국은 그립을 잡아서 보시면 원래는 뒤에 잡히는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립을 잡아서 넘기는 패턴이 발전을 합니다. 뺐다가 이걸 모이게 해서 잡는 이 패턴이 자유형 스타일에서 많이 발전하게 되고요. 상체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레코로만 레슬링 같은 걸 올림픽에서 보시면은 겨드랑이 한 번도 제대로 파기가 힘들어요. 서로 딱 좁혀놓고 하기 때문에 팔싸움이 여기서 진행되지 겨드랑이 한 번조차 이렇게 딱 하면 거의 힘듭니다. 근데 생각해보시면 케이지는 근데 어떤 이점을 주냐면 호진이가 케이지에 기대서 힘을 받고 있지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저도 움직이다가 가능하면 골반이 상대방에 붙여지는 자세가 나옵니다. 실제 순수 레슬링에서는요 이걸 생각해보시면 그레코 같은 거 하는데 자 겨드랑이도 못 파는데 겨드랑이 판 상태로 골반까지 상대한테 이렇게 붙는 자세는 올림픽 같은 거 보시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케이지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상대가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조금만 끌어서 백이 드러나게 하거나 조금만 옆을 틀게만 만들면 제 골반이 상대방에게 힙이 상대방 힙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붙었으면 테이크다운 방어가 되게 어려워져요. 들 수도 있고 앞으로 쓰러뜨릴 수도 있고 뒤로 당길 수도 있고 여기서 하빈 누르마고메도프나 콜비 코빙턴 선수가 하는 테이크다운이 다 나옵니다. 이 원칙에서. 결국은 상대방이 다리를 벌려서 막으니까 이 다리를 끌어내서 좁혀서 잡거나 아니면 드러난 상체를 잡아서 그립, 그래서 그립이 되게 중요해요. 그립을 완성시킨 다음에 안으로 넣어서 넘어뜨릴 수도 있고 뒤로 가서 칠 수도 있고 아예 백으로 돌아가서 넘어뜨릴 수도 있고 이 패턴들을 타입 선수나 콜비 코빙턴 이런 선수들이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섞이는 거는 상대가 제대로 뭐 레슬링에 좀 반응을 해서 수비를 잘하는 그럴 땐 자꾸 때려줍니다. 무릎으로 특히 다리 같은 거 때려주면 벌리고 있어도 계속 때리고 하면 이걸 막기 위해 다리를 움직여요. 이렇게 가서 잡을 수가 있고요. 또 백을 잡는 것도 되게 간단한 게 그레코로만 레슬링으로 이용을 해서만 기댄 사람의 백을 잡으려면 하빈 선수가 되게 잘하는 게 한 번만 내려가면 제 태클을 막기 위해서는 호진이가 몸을 틀어야 돼요. 그럼 몸이 틀어지면 백이 이만큼 틀어납니다. 하다가 내려가서 몸 틀어있고 바로 끌고 나가서 잡아서 상대방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기대에 있는 상대의 약점인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활용을 해서 순수 레슬링에서는 거의 나오기 힘든 이 자세를 쉽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게 현대 MMA에서 레슬링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코미어나 특히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코미어보다도 오히려 정통 레슬링에서는 코미어보다 경험이 오히려 부족한 하빈 누르마고메도프 선수나 이 콜비 코빙턴 선수가 더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케이지 레슬링의 원리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나중에 하빕 선수나 콜비 코빙턴 선수의 테이크다운 같은 것은 좀 개별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